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전마을 집단 발병의 원인이었던 옛 금강농산공장이 환경회복의 상징으로 탈바꿈됩니다. 생태축 복원 사업이 착공돼 내년 9월부터 국내 대표적인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군산 강소기업들이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에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지원받은 15곳의 매출은 평균 12% 증가했고 고용률은 10.6% 늘었습니다. 22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지원받은 12곳 가운데 최고 46%의 성장률을 보인 기업도 있습니다. 도내 지역 화폐 가운데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익산 다이로움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빠른 충전과 결제가 가능한 위젯 기능과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 택시 이용 기능이 구축되는데요. 다이로움 택시의 경우 충전과 결제 10%씩 모두 2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옛 금강농산공장이 환경회복의 상징으로 탈바꿈됩니다.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생태축 복원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암 발병 사건을 계기로 국내 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이곳이 내년 9월부터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옛 금강농산 공장, 담뱃잎 찌꺼기를 불법 건조해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킨 시설물입니다. 당초 3동으로 구성됐지만 지금은 한 동만 남고 모두 철거했습니다.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되는 생태축 복원 사업이 착공됐습니다. 남아있는 공장 건물은 환경 피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인근에는 기억의 숲과 빗물 습지가 만들어집니다. 민간 협의회와 최종 협의 의견에 따라 구 금강농산 건축물 B동을 제외한 A동과 C동을 철거 완료하였으며 지난 2월 복원사업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2026년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공장 주변 3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지난 2022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생태축 복원 사업을 내년 9월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옛 금강농산 부지 외에도 주변에는 기능별로 분류된 생태 복원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장점지 등 저수지는 수질 개선을 통해 동식물 서식지로 바뀌게 됩니다. 종종 수달이나 원앙이 서식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논습지와 억새숲, 탄소 저감숲, 암석원 등 다양한 생태 공간이 마련됩니다. 오염 피해를 입었던 장점마을 주변 지역의 생태계 기능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게 됩니다. 자연 생태계 복원 사업은 익산시가 환경 생태 메카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환경 변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발병 사태가 표면화된 지 10년째. 피해 회복의 마지막 단추인 환경 복원이 시작되면서 내년이면 환경 회복의 상징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새만금 수변도시에 외국의 국제학교 유치가 추진됩니다. 전북도와 새만금 개발공사는 어제 새만금 수변도시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 수변도시에 예정된 15,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교육용지에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등 외국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정 사업비는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며 외국계 교육재단이 새만금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범시민 가두 서명운동이 진행됩니다. 군산시의회와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롯데마트와 이성당 앞에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서명운동이 끝나면 해양수산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시장이 시작한 단식은 시의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금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전북도는 쌀을 생산하던 논에서 가축 사료인 하계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급하던 전략작물 직불금을 1헥타르당 43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70만 원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작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도는 앞으로 쌀 생산을 줄이고 조사료 지급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업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1조 2,289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 건설이 6,1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국토관리 4,529억 원, 지역개발 1,010억 원입니다. 보상 27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까지 전체 사업비의 65%를 집행할 방침입니다. 도의회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모든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사방 사업에 33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같은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25%가 늘어난 것으로 우기 이전인 오는 6월까지 도내 90곳에 사방댐이 설치되고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13헥타르에 걸쳐 사방 사업이 시행됩니다. 또 도내 14개 시군에 설치된 기존 사방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과 보수 보강 작업이 진행됩니다. 익산 남중동의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가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 전환에 나서자 분양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양 입주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행사의 임대 전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는 541세대 가운데 40%가 미분양된 상태이며 보증금 1억 원에 월 10만 원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 입주자들은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7년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기업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견구개발이나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한 이후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여파에도 이들 기업들의 성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자동차 범퍼를 만드는 군산의 한 중소기업. 4년 전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창업한 이후 뛰어난 기술력으로 대기업의 부품을 납품하고 시설을 개선한 덕분에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유망 강소기업에 선정된 이후 1년 만에 2배 가까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기계에서부터 설비가 많이 좀 부족한 회사였는데 유망 강소가 선정이 되면서 그래서 공정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작업성도 높아지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불량이 안 나고 작업하기 편하고 저희 그 환경 자체가 좀 쾌적하게 좀 되었습니다. 군산의 유망 강소기업은 모두 27곳. 군산에 본사나 공장을 둔 600억 원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지원받은 15곳의 매출은 평균 12% 증가했고 고용률은 10.6% 늘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지원받은 12곳 가운데 매출이 높은 곳은 최고 46%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또 특허 출원과 상품 등록 등 25건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유망 강소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5천만 원씩 3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에도 유망 강소기업 3곳과 강소기업 1곳을 새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군산현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규모는 작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 새로운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는 오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6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2년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구는 익산역 하늘채 더 퍼스트, 익산 제3 일반 산단 행복주택, 인화 행복주택, 기타 공공임대주택 등 4개 주택입니다. 신청은 주택별 기간에 맞춰 시주택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익산 등 도내 3곳이 정부의 청년성장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주와 익산, 남원이 공모에 선정돼 올해 3억 2천만 원을 들여 청년 카페를 통한 구직자 맞춤 상담과 멘토링 등이 제공됩니다.
이들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올해 90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마라톤 대회 접수자가 하루 만에 10,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대회 접수가 시작된 지난 5일 10km에 6,083명, 5km 3,328명 등 11,0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참가 신청 마감은 오는 17일까지이며 대회는 다음 달 6일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이 강화됩니다. 오늘 전북자치도는 원광대, 한국생산성본부, 참프레와 협약식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원광대와 참프레는 매년 일정 규모의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가계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가 오른 겁니다.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 4.8%, 수산물 5.1% 등이 올랐습니다. 또 석유류 제품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5.3%가 상승했습니다. 도내 지역화폐 가운데 가장 많이 발행되고 있는 익산 다이로움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빠른 충전과 결제가 가능한 위젯 기능과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 택시 이용 기능 등이 구축됐는데요. 익산시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이롬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우빈 기자입니다. 익산 다이롬이 새로운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우선 위젯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빠른 충전과 결제가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용 편리성이 개선됐습니다. 또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도 마련됐고 택시 이용 혜택도 제공됩니다. 다이롬 택시 앱에서 다이롬 카드로 자동 결제하면 10%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젯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충전과 결제를 위젯으로 통해서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택시 앱에 다이롬 카드로 이제 자동 결제한 고객은 정책지원금 10% 추가 할인이 확대 적용돼요. 익산 다이롬은 도내 지역 화폐 가운데 가장 많은 발행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4,676억 원이 발행됐고 가입자는 익산시 전체 인구와 비슷한 26만여 명입니다. 그만큼 지역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 이에 익산시는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매 한도를 월 60만 원으로 정하고 10% 인센티브를 상시 제공합니다. 또 가맹점은 QR 결제 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역 서점과 착한 가게 등에는 정책 지원금에 따른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완전히 독립된 우리 익산시만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의 정책을 온전히 이제 담을 수 있어서 앞으로 정책이 연기시키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넘어선 익산 다이로움. 지역의 대표적인 결제 수단으로 정착한 다이로움이 새 기능이 장착된 플랫폼을 내세우며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KCN 금우빈입니다. 계부 폭행으로 숨진 중학생의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숨진 중학생의 친모인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계부의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계부는 지난 1월 31일 의붓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치료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단체가 도의회가 결의한 새만금공항 규모 확대 촉구 건의안을 규탄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조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자료를 공항 규모 확장 논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류 충돌 위험도를 무시하고 새만금의 남은 갯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항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현재 지금의 계획 규모로는 다른 지방공항과 비슷한 적자가 우려된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활주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 왕궁의 우드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초산 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가 최근 3년간 28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익산 소방서 통계 자료를 보면 부주의가 174건으로 전체 62.1%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부주의 화재의 세부 요인을 보면 담배꽁초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쓰레기 소각과 불씨 등 화원 방치 순입니다. 군산 문여도 해상의 암초 3곳에 등표가 설치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항해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등표를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 문여도 쥐똥섬 남측 암초 등 모두 3곳에 등표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식목철을 맞아 나무 나눠주기를 진행합니다. 시는 이달 28일부터 가구당 3그루씩 스마트 필름과 홍콩 야자 등의 나무를 나눠줍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감소와 공기 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주말에 열립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8일 오후 5시 전주 시내인 풍패지관 앞에서 윤석열 파면, 전북 도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경찰에 집회 개최를 신고하면서 10,000명의 참석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내란잔당 국민의힘과 구구 세력을 막아내고 윤석열 파면을 도민의힘으로 실현하자며 집회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체납자 482명의 급여를 조사해 13억 3천만 원을 압류하고 이 중 65명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이라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도는 이들에게 급여 압류를 예고해 직장에 통보하고 자진 납부도 유도했습니다. 김제시는 국토교통부의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드론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위해 국토부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드론 산업화 방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제시는 국비 4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모악산 도립공원의 관광객과 등산객에게 드론을 이용한 커피와 간식을 배달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마을에 드론으로 물품 배송을 하는 사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군산시가 유망 강소기업 3개사와 강소기업 1개사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공정 개선 등 사업비 5천만 원을 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도 4%까지 지원받습니다. 강소기업은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3천만 원을 1년간 지원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창업 3년 이상, 근로자 10명 이상인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기업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600억 원 미만인 기업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와 군산의료원이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이번 협약에서 2년 주기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을 검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원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중 자부담금 1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관객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키즈 클래식 악기야 놀자가 어린이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악기 소리의 원리와 연주 방법을 알려주는 맛보기 연주, 개별 지도로 학습한 짧은 연주, 클래식 감상 등으로 이뤄집니다. 공연은 오는 22일 군산어린이 공연장에서 선보입니다. 도내에 기상측정 차량이 배치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태풍과 호우, 대설 등에 대한 조기 감시 강화와 산불 등 재난 현장에 맞는 기상 관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상측정 차량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량은 상공 30km까지 고도별로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장비가 탑재돼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독거노인, 중장년층, 중증장애인을 위한 반찬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은 직접 반찬 가게에 모여 정성껏 준비한 반찬을 대상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군산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서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자 접수를 받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활력 충전, 청춘 리턴, 실버 체조 교실, 여성 탄탄, 건강 탄탄, 탄탄대로 프로젝트, 대사증후군 타파, 몸도 마음도 요가롭게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9도, 익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고 영하 1도에서 1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기온 16도까지 올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 주간 최고 기온 16도로 따뜻하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